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미국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나온 이후에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글로도 써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예상치를 벗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아침에 글로 써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일봉 차트,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 정도 빠지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만큼 딱 정확히 빠졌어요. 오늘 아침에 확인한 이제 미국 나스닥이,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의 그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만 딱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새로운 악재, 몰랐던 악재, 엄청난 충격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제 예상 가능했던 악재의 끄트머리,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내년에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침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금리 문제에 있어서는 예상 가능했던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일 리스크라고 부르는, 이제 흔히 거의 하나의 악재가 나왔을 때 끝자락에 나오는 그 꼬리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제 막바지다, 이렇게. 이 금리 인상에 관한 이슈는 막바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이제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빠지고 어느 지점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이 좀 못 갔지만 다우존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쉬어가는 페이지가 필요했던 거고, 이렇게 예상 가능한 악재가 나왔을 때 흐름을 이제 좀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 그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에서 우리나라 한국 ETF가 1.4%대 올랐거든요.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한국 ETF가 이제 좀 올랐어요. 1.4%대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은 베팅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당연히 그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피를 샀고, 그다음에 코스닥을 덜 팔고 하면서 시장에 약간의 힌트처럼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걸 오늘 이제 살펴볼 그 외국인과 기관들 매매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그 힌트가 나오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샀다는데 뭘 산 거야 도대체? 이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테일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뭐 계속해서 추락한다기보다는 또 이제 새로운 내년에 대한, 그리고 올해 이제 FOMC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전망치에 따라서 좀 금리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길고 강하게 이제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내년에 대한 기대, 내년 특히 하반기 쪽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선반영한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니까, 증시는 실제 실물 경제를 대략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악재들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1분기까지 그 악재가 다 끝날 거라고 예상했던 게 이제 한 2분기까지 좀 늘어질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 구간인 거고요. 이제 해가 바뀌면 1분기 실적 기대치가 반영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1분기에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그때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FOMC가 지나갔던 이 한 주 동안에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특히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매매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드리고, 이거는 사실 보시는 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로 이거를 눈치를 좀 채고 힌트를 얻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꼭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 모으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내년 하반기에 이런 종목들이구나. 내년도 상저하고라고 봤을 때, 이 종목들을 내가 따라서 조금씩 늘려가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코스피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매도했던 종목은 네이버 1185억 원어치, 그 다음에 카카오 64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안 좋을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플랫폼 종목들을 팔아치운 거고요. 이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면, 그러면 어디가 바닥일까? 그 이동평균선과 매물대와 뭐 수급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바닥 부근에 왔다고 생각할 때 매수 시작하는 그런 또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기아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 보시면 현대모비스예요. 그 자동차 종목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차는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뭐 업종 전체를 팔아치웠다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포드 자동차가 마이너스 6.6%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어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뭐 여기에다가 테슬라도 4%대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리비안, 루시드 뭐 전부 다, 뭐 중국계들도 마찬가지, 니오, 샤오펑 뭐 전부 다 빠졌어요. 2차 전지와 또 자동차와 이 관련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주들은 어 내년 하반기쯤이면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들이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시장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해가 바뀐 때까지 자동차는 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이제 배당 매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진짜 그 배당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 SK 하이닉스를 팔았네요. SK 하이닉스 지금 7만 8천 원대까지 밀렸는데, SK 하이닉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안 좋을 건 다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까지도 조금 불안하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버리고 삼성전자는 사는 그런 포지션을 외국인이 잡고 있고요. SK텔레콤, 현대로템도 팔았네요. 그 다음에 GS건설, K카, LG에너지솔루션, 하나금융지주, 또 LG생활건강,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았는데요. 건설주들은 내년에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건설주들은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가라든가 이 건설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출도 규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집을 안 사죠. 어떤 팔 수 있는 상품, 제품을 건설사들이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서 팔기도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바뀌어야 돼요. 금리 신호가. 근데 내년에 당연히 지금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쯤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금리 인하 시그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갈만했던 자리였는데 좀 더 밀린 거죠. 그래서 GS건설을 일단 먼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대신에 또 삼성물산은 또 샀어요. 그래서
약간의 엇갈린 행보가 보였지만 연말 지나고 나면은 건설주들은 여전히 뭐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1841억 원어치 뭐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종목을 산 것도 있겠지만 그 시총상위주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매수한 그런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자체를 또 좋게 봤을 수도 있고, 왜냐면 6만 원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또 가격 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뭐 배당이라든가 이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강점인, 삼성전자의 강점인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금 연말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삼성 SDI, LG 화학은 제가 주중에 한번 체크해 드렸었던 폭락이 나왔는데 한국 시장에서 삼성 SDI, LG 화학을 사고 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아마 바닥을 잡아줄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에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한 주간에 통틀어서 봐도 많이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기는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에 이제 완전 최저점의 사이클을 돌아간다는 그런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전기는 매수할 만한 그런 매력이 높아져요. 반도체가 잘 가면 무조건 잘 갈 수밖에 없고, 지금 14만 원, 13만 원대 가격대는 상당히 저점에 좀 매수 매력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요. NC소프트, 크래프톤을 많이 매수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이슈 때문에 조금 매력도가 약간 좀 반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게임주들은 올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의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좋아질 거고, 내년에 언제,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는 좋아지지 않겠어? 라는 심리가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좀 30만 원 가까이까지 갔다가 조금 빠졌습니다만,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만, 연말에 배당 매력도 있고 또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종목 항상 매력이 있죠. 그리고 경기가 지금 경기 침체기를 향해라기보다는 이미 들어섰다고 이제 말을 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지점에서 항상 정유화학, 철강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올해는 아니겠지만 또 내년의 상반기는 아니겠지만 하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S오일이라든가 또 뭐 또 화학주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올해 말 내년 초, 아마 내년 1분기 이내에서는 반등 분명히 의미 있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도 지금 내년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들, 뭐 CS 윈드도 그렇고 최근에 아마 실적이 굉장히 급반등할 업종군으로 또 분류되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관심 있게 보자는 생각을 계속 뭐 말씀도 드렸고,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왔죠. 그리고 현대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은 그 증권사들이 지금 연말 되면은 여러 가지 자료집들, 여러 가지 내년도 전망치에 대한 리포트들 쏟아내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바이오에서 거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증권사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항상 탑픽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배당도 이번에 발표를 했고, 내년에는 무조건 올해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고, 와, 역시 그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라인업의 강화. 뭐 대표 선수가요, 이제는 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에서 유플라이마 확대되고, 그 이후에 제5, 제6, 제7, 제8, 제9 그냥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하나같이 블록버스터인 이 후속 타자들이 이
전면에 등장하고 세상의 얼굴을 내밀 그런 시간이 온다 내년에 그런 기대를 갖고 저는 셀트리온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원체 좋아하고 오랫동안 주주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요 뭐 100% 수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뭐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물론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죠. 13만 원대까지 14만 원, 13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18만 원 코앞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당장 뭐 이 앞 숫자가 2로 바뀔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롯데케미칼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또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들은 약간 그 선제적으로 롯데케미칼 뭐 포스코홀딩스 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산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 종목들이 시장이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이런 종목들을 사는구나. 되게 중요한 힌트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HD 현대는요. 내년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내년도 실적 기대주에도 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HD 현대는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기관을 볼까요? 기관. 예, 그렇죠. 자,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2,348억 원. 이거는 그 시장에 악재가 나오면 금융투자가 선제적으로 던지고 팔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총 상위주들을 우수수 그냥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냥 팔아치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국인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받은 삼성전자 주가가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까? 다시 6만 원 위로 올라가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지금 59,500원이라는 가격대는 6만 원 밑에서 더 빠진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봤자 뭐 어느 정도 여기서 한 10% 빠질까요, 과연? 한 5만 4천 원대, 뭐 3천 원대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앞숫자가 5다.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최후의 또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이 한 번씩 들썩거리는 때를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좋다고 봐요. 다만 내년 1분기에 그 리세션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한 번쯤 올 거다 하는 그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고 증권사들도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런 충격이 시장에 던져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시총 상위주 시총 1위다 보니까 이제 충격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만 조금 주의해 가면서 너무 크게 한꺼번에 늘리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밑에 쪽에 보시면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까지 2차 전지들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지난 한 주 동안 2차 전지를 발목을 잡은 게 기관, 특히 금투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해버리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NC소프트도 팔았고, 카카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도 이제 금리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던지는 그런 포지션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또 아까 외국인은 GS건설 팔았지만 기관은 현대건설을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당분간은 내년 해가 바뀌어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기아 그 다음에 대한항공까지 기관이 많이 판 종목들의 이름을 올렸고 굉장히 놀랍게도 한국전력을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21,650원까지 그래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다만 그 삼성전자를 매도한 액수가 2천억대, 삼성 SDI가 1,100억 원대인데 한국전력 매수 금액이 350억. 그러니까 기관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압도적으로 매도 우위의 포지션을 잡았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NC소프트 요 정도까지 또 LG화학 정도까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많이 산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들 수급에서 소개해드렸던 말씀해드렸던 CS윈드까지 많이 샀고요. 하이브, 그 다음에 S오일, 제가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다르게 산 것 같지만 방향은 같은 방향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뭐 한화솔루션이냐 CS윈드냐, 뭐 포스코홀딩스나 롯데케미칼이냐 S오일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일 뿐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하고 있는 업종, 항공우주, 조선, 그다음에 어 해운 뭐 이런 쪽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 중공업 쪽, 헤비 인더스트리, 중공업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펜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까지 좌라라락 붙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의 어, 방향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보여줬던 방향성은 일관적입니다. 이 종목들 싸게 매수해서 지금 주가도 빨간색이 다 빨간색이에요. 올리고 있는 거죠. CS윈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정도 빼고 다 빨간색인 거를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가 중간에 있고 호텔신라까지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연기금 보면은 기관 전체하고 좀 방향이 비슷해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NC소프트까지, 그다음에 밑에 현대건설까지가 좀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 코스모신소재, LG전자,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대한항공까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그래, 뭐 지난주 시장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될 것 같고, 뭘 샀나를 보니까 한국전력 역시 연기금이 매수해서 기관 매수 상위에 올렸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샀지? 한국항공우주 연기금이 매수한 거고, 호텔신라, 한미약품까지가 다 연기금의 매수 때문에 이제 이름을 올린 거고. 자, 그 다음 종목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기금 아니고 이제 다른 뭐 금투나 다른 기관들이 뭘 샀을까? 기업은행 계속 찔끔찔끔 신고가 쓰고 올라가고 있고, 일동제약, LG생활건강,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현대해상, 코스모화학, 펜오션, 롯데쇼핑, 이 종목들을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의 방향이 조금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듯. 왜냐하면 연기금은 지금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롯데쇼핑 같은 소비, 화장품 이런 쪽 매수가 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개인들 보니까 한국전력 제일 많이 팔았겠죠. 당연히 외국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기, 아직은 좀 멀었다고 보는 건가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S오일, 그다음에 한미약품, 삼성물산,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크래프톤, 한국가스공사, KTNG,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삼성화재까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약간 섣부르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네이버, 카카오, 이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습성 같아요. 주가가 좀 빠지면 이거 빠진다, 싸다 하고 사는 건데, 하락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락 추세가 붙을 수 있는데 개인들이 섣부르게 지난주에 이제 샀기 때문에 아마 약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좀 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좀 심란해지겠죠. 네이버, 카카오를 매수한 것은 조금 뭐 길게 보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하락할 때 바로 붙어서 매수를 하는 것에 조금 투자 습성 같은, 개인들의 투자 습성 같은 게 좀 보이는 느낌이 있죠. 실제로 이 종목을 사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아직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네이버 쪽에 이제
그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8만 원이 밑으로 빠지는 그런 구간은 사실 뭐 지금 17만 7,500원까지 주가가 이제 밀렸었거든요. 이제 그 금요일 날. 그리고 17만 8천 원에 주가가 상승, 그러니까 출발을 했는데 이게 금요일 날 이랬죠. 사실 주 초반에 화요일에는 19만 7천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9만 3천 원까지 밀리네. 19만 원 지지 받지 않을까 하고 선제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갔다가 목요일 날 5.68% 18만 2천 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 다시 금요일 날 17만 원대까지 밀리는 상황을 계속 맞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 전체로 놓고 보면은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조금 지켜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이번 주에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것으로 미루어 주가가 단기간에 팍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 지금 수급이 급격히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테슬라가 괜찮게 가나 했는데 오늘 4%대 또 하락이 나와서 추가 하락이 또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기아,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 대한항공, GS건설, LG전자, 자, 이 종목들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당연히 다음 주에 조금 주가 흐름이 이제 조금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외국인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 종목이 CJ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한 것으로 보이죠. CJ 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습니다. 반면에 LNF, 천보,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뭐 미래나노텍, 이런 등등의 2차 전지주들을 대부분 샀는데 에코프로 BM만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익 실현과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나노신 소재, 펄러비스, 알테오젠, 오스템 임플란트, 시젠, 하나마이크론, 다우데이터, 공구우먼, 신라젠, 안랩, 포스코 엠텍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SM하고 그다음에 JY 펜터, 그다음에 디어유까지,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도 보이고 엔터주들을 대거 샀고요, 외국인들이. 그다음에 LNF, 천보,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미래나노텍 2차전 지주들을 대거 또 매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메가스터디 교육, 케어젠, 삼천당제약, 네오이뮨텍, 딱 엔터 2차전지 바이오잖아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 외의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매수 종목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TV, JY펜터, LNF, 태광, 대주전자재료, SFA, WCP, 메가스터디 교육, SM, 알테오젠, 동화기업, 클래시스, 형지 INC까지를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이름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는 골고루 들어와 있는데 뭐 2차전지 보이고 또 엔터주들도 보이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 이런 업종을 또 다 팔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기관하고 외국인이 약간 엇갈리는 지점이 CJ 과 스튜디오 드래곤을 외국인이 던졌지만 기관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이 던졌지만 기관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외국인 기관이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둘이 좀 행보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FR, 오스템 임플란트, 휴젤, 서진 시스템, 삼화 네트워크스, 하이비전 시스템, BH, 솔브레인, A스토리, 펄러비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기관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고 뭐 5G 종목들이나 반도체들도 좀 보이고 그렇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A스토리, 뭐 이런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종목들, 게임주들도 좀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방향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LNF 제일 많이 팔았죠. JYP 엔터테인먼트, 또 대주전자재료, 그 밑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지금 매도 상위 종목에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그 뭐 JYP 엔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광밴드, 또 메가스터디 교육, 네오위즈, SBS 콘텐츠 허브, 태광, 상신 EDP, RFHIC, TCK, 클래시스 정도를 일단 연기금이 덜어냈고요. 어떤 종목을 샀나 보니까 CJENM을 일단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밑에 보이죠? 서진 시스템을 연기금이 샀어요. 그러니까 RFHIC 같은 이제 종목을 덜고 서진 시스템은 담고 약간 엇갈렸죠. 그리고 SM도 지금 JYP는 팔고 SM은 사고, 이런 YG엔터도 사고, 이렇게 조금 엔터주 안에서도 조금 다른 흐름이 나왔고요. 휴젤, 삼강 MNT, 셀트리온 헬스케어, HK이노엔, 인텔리안테크, ST팜, 또 인탑스, 나노신소재, 파라다이스까지를 연기금이 이제 많이 담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 궁금합니다. 개인들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팔았을까?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이 잘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볼 때,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제일 많이 200억 원대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SM, CJENM,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HFR,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LNF, 서진시스템, 천보, 디어유, 미래나노텍, 위메이드, 삼천당제약을 개인들이 던졌죠. 일단 2차전지 삼형제 코스닥에 에코프로 BM, LNF, 천보가 다 보이고, 미래나노텍도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버리고 이제 기관이 좀 담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도 개인들이 팔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엔터주 중에서도 디어유 같은 종목들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 그 다음에 2차전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엔터와 2차전지. 그럼 다음 주에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 업종으로 엔터와 2차전지를 좀 꼽으면 어떨까 싶고요. 자, 대신에 또 많이 산 종목도 에코프로를 또 많이 담았고, 개인들이 아프리카 TV, 카나리아 바이오, 알테오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신라젠, 기가레인, 안랩, 심텍, 공구음원, SFA, 애니플러스, 태광을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뭐 개인들이 담았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니죠. 지금 5종목이 이제 빨간색, 이제 주가가 금요일날 올랐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방향이 언뜻 또 같은 방향인 듯 보이기도 하고, 종목별로는 방향은 같아 보이는데 종목별로는 또 엇갈리고,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왔고요. 좀 일정한 방향, 상승 또는 하락이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 2차전지 이런 쪽은 또 다음 주에는 흐름이 또 부쩍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요. 또 개인들이 담기 바쁜 종목들은 또 당분간 약간 약세를 좀 보일 수도 있겠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쪽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다 0.8, 0.9%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월요일 정도에 한 번 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월요일 날 수급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주 흐름을 또 어떤 전망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워낙에 그 FOMC 처음에 CPI 발표는 좋았는데 FOMC
때 파월의 이제 발언이 원체 세게 나오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게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다시 또 방향을 위로 틀 겁니다. 박스권이니까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또 하단 지지가 나올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상단에 또 저항을 만나게 되고요. 그게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